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법원에 나와서 두 번째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속의 기로에 섰는데요. 오 전 시장에 대해서 정의당이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혜민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 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발부 여부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오늘 밤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 중이고요. 조혜민 대변인 그리고 정의당에서 오 전 시장 당장 구속해야 한다 이런 논평을 내셨죠? 네, 네, 그 맞습니다. 취지와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오늘 정의당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가해자는 거리를 막 다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탄원서를 써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도 구속은 당연한 조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네. 오늘 많은 언론 보도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충분한 구속 사유가 추가로 입증되었다라고 보고요. 또 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처럼 단기간 불구속 상태인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 피해자의 지금 불안한 상황, 그다음에 구속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 6월에 이 사건 처음 불거졌을 때도 사실은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은 무척 높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네. 불구속 수사 원칙, 또 증거가 모두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우선 지난 6월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당시에 법원이 기각을 한 것이 그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 이중적인 자하 형태에서 비롯된 인지 부조화였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게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되게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또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된 것인지 또 지난번 기각이 그래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들 역시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입증된 혐의 중에 추가로 된 피해자가 있다. 그리고 녹취록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떠한 정황이 발견됐냐고 하면 오전 시장이 사건 관련한 녹취록을 없애고 또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범행을 무마하려 한 정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만 보더라도 구속할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네. 저도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살펴봤을 때 구속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 소재지 불분명인데 이처럼 추가 범죄가 나타난 상황이 상고로 되어야 하고 또 장기간 수사가 지연되다 보니 증거인멸 역시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네. 간과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서 네. 오거돈 전 시장이 성실히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강제추행 혐의까지만 적용이 됐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강제추행보다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더 엄중히 다뤄진다는 점 역시도 구속 사유에 참고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그렇게 적용이 된 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반영해서 네.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감안해 봤을 때도 이 같은 어떤 적용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이라는 범주를 확대하는 거에서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월도 당연히 구속 사유인데 이해하지 못할 사유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범죄 혐의이고 증거인멸 시도도 확인됐고 추가 범행도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6월 당시에요. 오 전 시장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정관 예우 효과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같은 전관 출신 변호인을 재기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네. 사회적으로는 정관 예우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오 전 시장이 새롭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임한 것은 위력을 다시 한번 행사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피해자로 하여금 위축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전관 출신 변호사를 왜 기용하는지를 살펴볼 때 범죄 행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에 배당된 검사나 판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변호인을 기용을 하는데 이번에 오거돈 전 시장이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까지 정관 출신을 재기용한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꼴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 입으로 그런 범죄를 행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방어 논리 차원으로 지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위력을 때려 쏟아 부은 것과 다를 거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네. 점에서 정관 출신 변호인을 재기용한 것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여전히 이용하려는 것이고 이게 또 권력형 성폭력과 그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력의 행사이자 서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또 한 가지요. 검찰이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긴 했지만 사건 발생한 네,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네, 기소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뭐 제대로 더 많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구속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 구속이 되었다면 기소가 앞당겨졌을 거고 재판이 이루어졌을 텐데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가 되면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계속해서 미룰 수 없지만 네, 지금처럼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는 수사를 연장하거나 뭐 내지는 빨리 처리하는 뭐 수사를 미룰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구속 자체가 서둘러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러 차례 반복해서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안하고 또 불편함을 네. 겪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혹시 피해자에게 뭐 필요한 보호나 지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상태라고 보십니까? 피해자가? 실제로 뭐 제가 뭐 피해자분이랑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네. 이번에 당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피해자분이 쓰신 탄원서를 봤는데요. 예. 사실상 뭐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갖는 불안함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탄원서를 보시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탄원서를 봤을 때 이런 말들이 좀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뭐 오거돈에게 사주받은 사람이 나를 찌르거나 죽이진 않을까. 그리고 난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 죽으면 부검해달라라는 글을 쓰고 집에 숨겨놓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분이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 결코 아니라 아니죠.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들로 오거돈 전 시장들의 지인을 비롯한 이들로 인한 뭐 2차 피해라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누구의 탓을 잘못 이렇게 뭐 왜곡해서 말씀을 이어간다라든지 그런 2차 피해도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혜민 대변인님, 네, 지금 저하고 인터뷰하시는 동안에요. 속보가 네. 떴거든요. 아, 네. 네,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어떻게 아, 네.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한번 다시 브리핑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사실상 구속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산에서도 지금 보면 다양한 시민들이 그 오거돈이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네,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분이 탄원서를 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네요. 네, 굉장히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거돈 전 시장 제명을 했습니다. 네. 제명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이후에 민주당이 하고 있는 후속 대책 어떤 부분이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과만 할 뿐 결국에는 뭐 제명하고 뭐 실상은 꼬리 자르기식 행태만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고민을 해볼 때 선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게 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 준비에만 급급할 뿐이지 그 사유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선거 준비에 반의 반이라도 하려고 했다면은 지금과 같은 현실을 저희가 목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감이다, 죄송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떤 긴급하게 TF를 만들어서 어떤 재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잇따른 어떤 성비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리고 일상에서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
공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저는 고민을 하고 네. 행동에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대변인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